자, 시작합니다.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에서 세 번째, 법 조문 나와요. 또 안 되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자꾸 안 먹혀? 또 안 먹혀. 왜 그럴까? 앞에야. 더 가야 돼. 방금 대리인의 능력. 아니, 저 위로 올라가야 돼. 더 위로 가야 돼. 여기에요. 한참 가야 돼. 한참, 대리 한참 넘어서. 계속 가요. 대리인의 능력 나올 때까지. 아직도 멀었어. 이제 곧 나와요. 능력 나와요. 됐어. 자, 대리인 능력. 법 조문 있죠. 대리인의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 이 법 조문 그대로 나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조문이에요.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대리인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대리행위 하거든요. 하지만 원래 법률행위 할 때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행위능력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을이 5살짜리라 하더라도 본인이 숙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도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대리인한테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5살짜리도 지 부모님, 법정대리인 동의 없어도 대리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어버립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와요. 그 얘기는 제한능력자, 어린 놈도 대리인 될 수 있다. 갑이 숙권만 하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됐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효과기소. 세 번째 측면이죠. 효과기소. 자, 봅니다. 갑이 을한테 숙권하고 을이 병하고 계약했죠. 대리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 갑병이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 병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갑병. 대리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 을이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 계약의 모든 효과는 다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속해요. 이게 효과 귀속이에요. 이 매매 계약의 법률 효과는 모두 당사자인 본인에게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귀속이에요. 대리인한테는 어떤 효과가 효력이에요. 다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이 소유권 넘길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채무 없어요. 계약만 해주는 애예요. 이게 효과 기술이에요. 그러면 효과는 모든 효과인데 이 모든에 뭐가 있느냐? 주된 효과, 이 매매계의 주된 효과, 소유권하고 대금이겠죠.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 부수 효과는 혹시나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상황이 발생하면 취소 해제권도 다 본인에게. 그래서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이 취소하고 본인이 해제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 본인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 왜?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본인만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취소로 날리고 해제로 날리고 오로지 본인.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 해제 권한은 없어. 되게 잘 나와요. 대리인은 해제할 권한 없다. 저기 대리권 거기 범위에서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고. 특별 수권이 없는 한. 무슨 말이냐? 따로 갑이 네가 취소까지 좀 해줘. 이런 특별한 수권 행위가 없는 한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 취소권 줘버려요. 그건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지가 특별히 따로 네가 취소까지 해줘. 그런 수권이 없는 한 취소 해제권 없습니다. 본인만이 취소 해제할 수 있다. 끝났어요. 자, 교재. 본인에게 모든 효과가 기속돼요. 따라서 본인이 취소 해제하는 거지 대리인한테는 취소 해제권이 없다. 모든 의무 다 본인, 갑하고 병사에 해요.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12월 달에 배울 거예요. 자, 이게 대리의 세 가지 면이었어요.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귀속 이 세 가지 측면 봤어요. 이제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는 오늘 개념만 할 거예요. 개념. 자, 법조문이 하나 나옵니다. 복대리인의 권한.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 3자는 상대방 병을 말해요. 복대리인은 본인 또는 상대방 병에 대해서, 여기는 병이 아니겠네. 제가 복대리인 병으로 하니까. 정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럼 복대리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이 법조문이 내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 안 헤어져요. 자, 갑니다.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했죠.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수권행위로 태어난 임의 대리인. 그러면 을은 쥐가 갑 아파트 팔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을이 이민 가게 됐어. 아니면 무지 바쁜 일이 생겼어. 그래서 도저히 갑 아파트 팔러 다닐 시간이 없어. 자, 그럴 때 을이 갑한테 얘기를 하죠. 갑, 미안해. 내가 갑자기 이민 가게 돼서 네 아파트를 팔 시간이 없어. 미안해. 다른 놈한테 시켜.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을, 내가 부산에 아는 놈이 누가 있니? 네가 좀, 딴 놈 좀 내 대리인으로 선임 좀 해줘. 그렇게 갑이 을한테 다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지가 병이란 놈을 갑 아파트 팔게 수권을 해요. 이게 복대리예요. 복대리라는 것은 개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걸 외워야 돼요. 복대리라는 것은, 자, 복대리 개념이에요.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요. 본인 대리인. 병은 갑 아파트 팔러 다니는 거예요. 갑 아파트. 대리인, 을이 지를 선임, 수권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갑 거거든요. 그래서 병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인 병은 본인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이 복대리 개념을. 이 갑을 병 머릿속 그림 그리시고,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지가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이것까지 화살표까지 느낌을 가지고 이게 복대리 개념이에요. 자, 따라서 복대리인 병은 갑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은 아니다. 이거 5번 나왔어. 5번.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을이 수권했다고 해서 을 대리인 아니에요. 병은 갑 아파트 팔러 다니지, 갑. 그래서 정 만나면 병은 정, 이건 내 아파트 아니라 나 갑의 복대리인이요. 갑 아파트야. 나 갑 아파트 파는 거야. 본인을 현명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또 나오죠. 본인 이름을 현명하고 법률 행위하는 거예요. 갑 이름을 정한테 알려줘야 돼. 이거 갑 아파트예요. 나는 갑의 복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을 그대로 끌고 가. 본인을 현명하고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장난치거든. X. 본인, 계속 본인. 대리인 아니야? 본인 대리인이야. 본인 대리니까 끌고 가.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시키면 돼요. 그 다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병이든 을이든 똑같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복대리는 이 조문, 복대리 이제 제한이 이거가.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 갑이나 계약 상대방 정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 을하고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비록 선임은 갑이 아닌 을이 선임했지만 병은 누구 대리인? 본인 대리인이요. 따라서 동급이에요. 동급. 을이나 병이나 똑같은 임의자 떼고 복자 떼봐. 갑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항이 이제 이거가요. 그래서 선임은 을이 했지만 똑같은 급이에요. 대리인과 똑같아. 똑같아. 갑 아파트 똑같이 팔러 다닐 힘이 있는 거예요. 제2항이에요. 제2항. 자, 교점 간할게요.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자, 이런 질문이 떠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판단해야겠죠. 임의대리인의 개념을 아셔야 돼. 임의대리인은 법률행위로 태어난 대리인이에요. 수권행위로. 그러면 복대리인은 언제나 대리인이 수권행위, 선임행위를 통해서 태어나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수권, 선임이 수권행위예요. 선임. 선택해서 임명한다. 수권한 거죠. 수권행위,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하늘이 깨져도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법률 규정으로 태어나지 않고 항상 선임행위, 수권행위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 그래서 보통 언제나가 나오면 이 세상에 절대가 없거든요. 보통 X 지문이에요. 하지만 맞는 지문이 꼭 있어요.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이유를 통해서 그렇지. 복대리는 을의 수권행위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여기가 이 단서예요. 선임. 이 결론에 나오게 된 이유. 선임, 수권으로 태어나는구나. 복대리는 언제나 선임, 수권행위로 태어나는구나. 수권행위, 법률행위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그래서 이게 복대리의 성질에 관한 지문들인데 이 복대리 개념을 외우고 풀어가면 돼요. 이걸 외우면 다 해결돼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외우면 모든 지문이 다 해결돼요. 진짜 그래요. 중심을 딱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 을의 대리인은 아니다로 끝나야 되고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현명하고 계약을 하는 얘기고 같은 대리인이니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그렇지. 맞아. 선임,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맞아. 이걸 어긋내죠. 우리 장난치는 쇼.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X.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역시 법정 대리인이다. X. 결국 X 지문은 이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래야 X 지문이 해결돼요. 중심. 자, 복대리 끝났어. 자, 복대리 내용 볼게요. 복대리는 이걸 외우란 얘기. 별 3개. 복대리 개념. 복대리는 대리인 을이 지 이름으로,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병은 본인 갑 아파트 팔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갑 아파트 팔러 다닌다. 이게 이해예요. 자, 복대리는 법조문 그 권한 내에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마찬가지 제2항 복대리는 본인 또는 상대방,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렇지.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나도 대리인이야. 복자 떼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너나 대리인이잖아. 병은 을한테 그렇게 하면 돼. 똑같은 대리인 을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법조문 제2항이에요. 오케이. 자, 협의문권 대리. 대리에 가장 기초하는 거예요. 기초지만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자, 협의문권 대리. 조문 3개 한번 볼게요. 협의문권 대리는 주로 사례 문제, 갑, 을, 병으로 나와요. 자, 첫 번째,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동네가 바뀌어버렸어. 지금까지는 수권행위로 태어난 대리권이 있는 유권 대리를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대리권이 없어. 을이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대리권 없이 의뢰했나 봐요. 좀 이따 이해할 거예요. 일단 읽어보는 거요. 본인이 갑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지한테 본인한테 효력이 없다. 자, 대리권 없이 법률행위하면 본인한테 효력 없어요. 없죠. 대리권 없죠. 효과 무예요. 효력 없어요. 단 본인이 추인할 수가 있어요. 추인하지 않으면 원칙 본인에게 무효. 그 점이에요. 두 번째,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이나 또는 추인 거절할 수도 있는데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상대방. 갑을병, 병이에요. 병. 상대방, 계약 상대방. 병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추인 효력으로 대항하지 못해. 자,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갑을병, 상대방 병이 갑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지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알았다면 대항할 수 반대 있다. 좀 이따 설명 들어갑니다.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고원 대리인, 의리, 계약한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가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즉 추인의 효력. 추인은 소급 유효예요.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급 유효. 그러나 혹시 이 소급효로 제3자 누군가 이익관계인이 생겼다면 그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3자 보호규정이에요. 이건 덜 나와요. 자, 이제 이 조문을 이해를 할 거예요. 이 조문을.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서를 볼 때 이 밑줄만, 밑줄치란 얘기예요.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여러분들은 막 다쳐버리거든. 막 다쳐. 그러면 밑줄 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단어대로 좀 중요한 단어만 나머지 눈으로 읽어도 되거든요. 자, 이제 갑니다.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 첫 번째 볼 거예요. 자, 교재 넘겨보시고 이제 14페이지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협의무권 대리 본인의 추인권이에요. 자, 이제 사례로 공부합니다. 갑, 을이 있는데 을은 갑의 아들놈이에요. 협의무권 대리는 주로 아들놈으로 나와. 나중에 상속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놈 을은 누구냐?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도박빚 1억진 나쁜 그 호로자식이야. 호로자식. 자, 이번에 그때 아버지가 10억짜리 1억 팔아줬죠. 그래서 돈 줬어. 근데 그거 또 정성 카지노 가서 또 빚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또 1억만 해주세요 하자니 너무 미안해서 집에 와서 서류를 위조해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땅. 스스로 팔아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양심은 있나 봐. 더 나쁜 짓거리 했죠. 자, 을이 본인 아버지로부터 숙권도 받지 않고 대리권 없이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땅을 팔죠. 갑 소유 토지를 을이 병한테 팔았죠. 이 매매계약은 대리권 없는 애가 대리인으로서 장난친 거죠. 이게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아들이든 딴 놈이든 갑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 내 허락 없이 팔아 제꼈어. 병이 찾아와요. 계약의 당사자는 갑, 병이니까 병이 갑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갑한테 찾아오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뭐라고 하느냐? 병, 나 대리권 안 줬어. 나한테 요구하지 마. 즉 무권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효냐 무효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재산 못 날립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내가 허락도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장난을 쳤다고 해서 내가 내 소유권을 뺏기지 않아요. 소유권 절대 원칙.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은 본인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즉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상대방 채 꺼놓고 나 줄 채무 없다는 얘기요. 즉 그냥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여기서 끝나보니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죠.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무효. 그러면 끝나버리. 더 이상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없어져. 하지만 법이
이런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땅이 5억짜리였는데 이놈이 대리권 없이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이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잘 팔았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본인 갑이 뭐야 너 10억이나 받았어? 그러겠죠. 10억이나 받았어?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걸 10억 받고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 팔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10억 주시고 나는 소유권 드릴게요. 유효로 만들어야 이 10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버리게 법이 권리를 줘요. 이게 바로 추인이에요. 추인. 추인합니다. 의사표시예요. 추인합니다. 쏘아버리면 무효인 이 계약이 유효로 변해버려요. 추인은 추후 인정한다예요. 나중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이게 추인이에요. 추인은 언제 나오느냐? 효력 발생이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변해버리게 하는 엄청난 권리예요. 이게 추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아들놈이 잘 팔았다면 이 계약을 10억을 받고 싶어. 추인하면 돼요. 그래서 추인하면 이 자기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로 바뀌어. 그럼 있을 유니까 갑은 10억 줘 하는 거예요. 10억 줘. 나 소유권 줄 테니까 너 10억 줘. 채권이 생기는 거죠. 유효. 힘을 줘요. 그렇다면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닌, 원래 무효는 확정무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야. 변하지 않아요. 원칙은 확정무효. 그런데 이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이라는 어떤 행동을 하면 유효로 변해버리네. 그래서 확정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가변적 상태예요. 언제까지나 무효, 확정적이지 않아요.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리네. 현재는 무효지만 어떤 행동이, 몇 가지 행동이 개입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따라서 이 무효는 원칙 무효인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본인한테 이와 같이 추인권이라는 힘을 줍니다.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상대방. 내가 2배나 주고 산 거야. 얘는 10억 주고 사기 싫어. 나중에 2배 비싸게 샀다 알거든. 하지만 안 돼요. 추인합니다 하면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 형성권이거든요.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단독행위. 모든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이에요.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하나면 돼. 상대방 의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추인권, 형성권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본인한테 추인권을 줘서 또 잘 못 팔았다면 얘가 추인 좀 해주세요 하면 안 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인권도 주고 추인 거절권도 법이 줍니다. 이게 본인 갑에 무권 대리한 법률엔 추인 거절권이에요. 자, 그러면 법이 본인한테 2가지 권리를 줬으면 상대방 병한테도 사이좋게 뭔가 권리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삐져요. 왜 갑한테만 권리 2개나 주고 나한테는 안 주냐. 그래서 법은 공평하게 상대방한테도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돼요. 그래서 추인은 현재는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돼버려요. 변해버리는 확정유. 추인 거절하면 이 무효 상태가 확실히 무효가 돼요. 영원히 확정적으로 무효. 이게 추인 거절 효과예요. 자, 그러면 공평하게 상대방한테도 권리 2개를 줘요. 하나는 물어보는 최고권. 하나는 이 계약을 날려버리는 철회권이에요.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이제 추인의 의미를 볼게요. 철회하면 있네요. 만약에 병이 자기가 2배나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2배 주고 사기 싫겠죠. 그러면 병이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먼저 없애버려. 갑이 전화 오기 전에 먼저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쏘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철회하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 저 매매 계약은 확실히 무효가 되어버려요. 결국 추인하고 철회는 반대예요. 반대. 추인하면 유효로 되고 철회하면 날려버린다고요. 계약을 무효로 날리는 의사표시예요. 추인도 의사표시, 철회도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효과 발생하니까 둘 다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해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나오는 본인의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이에요. 자, 이제 추인의 성질 봅니다. 추인이란 게 뭐냐? 추인에서는 추인의 성질, 법적 성질 볼 거고, 그 다음에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의 상대방. 추인하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느냐? 효과. 자, 추인의 성질. 아까도 봤듯이 본인 갑이 병을 상대로 추인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유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해요. 따라서 이런 권리를 형성권,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어요. 단독행위니까. 그래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 되네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배울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추인의 상대방. 누구한테 추인하느냐? 법조문 봐봐요. 아까 봤던 법조문 다시 가요. 자, 13페이지 오른쪽 협의의 무권대리 두 번째 추인 거절 상대방 있죠? 그 법조문 봐요. 추인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래요? 상대방. 병에 대해서 추인하지 아니하면 이 상대방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즉 무슨 말이냐? 갑이 추인할 때는 원칙 누구한테 해라? 상대방 병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병! 나 이 매매계약 추인할 거야. 이렇게.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 그러나 예외가 있어.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상대방 병이 아버지 갑의 추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법조문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다 개정해야 돼요. 우리가 딱 읽어서 느낌이 오도록. 느낌이 안 와. 엄청난 말이 생략돼 버렸어요. 그러나 다음에 이걸 넣어야 돼요. 그러나 갑이 병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 하더라도 이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이 말을 좀 넣어줬으면 그래도 좀 편한데, 자,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본인 갑이 상대방 병이 아닌 무권대리인 을에게 추인했다 하더라도, 즉 상대방한테 직접 안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았다면 비록 상대방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알았죠. 갑의 추인 사실을. 그러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지 아니하다가 앞에 소수로를 바꾸라겠어요. 대항할 수 있다. 되게 어려워. 이 법조문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설명. 이제 갑니다. 상대방. 자, 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상대방은 우리 법조문은 원칙 병한테 하라 했어. 상대방에 대하자면 추인 효과를 대항하지 못하니까 원칙 병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은 병한테 합니다. 당연하지. 병 추인할 거야. 그래서 추인은 원칙 병. 그러면 병한테만 추인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법조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법조문 해석 결과예요. 상대방한테 꼭 하지 않아도, 즉 갑이 아들 병한테 전화해. 아버지가 추인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권대리한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추인했다는 사실 알려줘 하면 어른 알려줘야 돼. 병! 아빠가 추인했어. 이렇게 알려줘야 돼. 이놈이 또 노름하느라고 안 알려줬어. 자,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이 추인의 효력을 이 병한테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을이 알려줘서. 그래서 무권대리인에게도 일단 추인할 수 있어. 무권대리인.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도 되고 상대방 병도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거 7번 나왔어. 추인의 상대방 7번.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추인의 상대방은 상대방 병에 한정되잖아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원칙대로 상대방 병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상대방한테 하면 바로 추인 효력이 유효가 되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문제는 무권대리인에게 한 거죠.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아버지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병한테 추인으로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알려줘야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정으로 알았든 상대방한테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추인으로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묵권 대리인 을에게는 추인했지만 을이 안 알려줘서 갑의 추인 사실을 만약 모르고 있다면 갑은 추인했지만 병 입장에서 없는 거야. 없는 거. 자기한테 하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따라서 모른다면 갑은 지가 설사 추인했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법조문이야. 원칙, 상대방에 대해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이 법조문 이해가 가요. 우리의 머리가 떨어진 게 아니지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법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죠. 모든 법이 좀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으로 와봐요. 내용은 좀 이따 읽어드리고. 자, 추인의 효과 볼 거예요. 아버지가 추인하고 싶어요. 7월 1일 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합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해당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 시점이 문제돼요. 경우수는 항상 두 가지예요. 5월 1일 날 을이 계약했고 아버지가 추인은 7월 1일 날 한다. 그러면 경우수 첫 번째 7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 경우수 첫 번째. 아니야, 계약 체결한 대로 거슬러 올라갈 거야. 두 가지 경우수 중 소급시킵니다. 그래서 묵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요. 소급 유효가 돼요. 그게 우리 법 전문이에요.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14페이지 맨 위에 조문이에요. 14페이지 왼쪽에 맨 위에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라면 계약한 때로, 이 계약은 묵권대 을이 계약한 5월 1일을 말해요. 을이 계약한, 병하고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묵권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예요. 8번 나왔어요. 8번. 소급효 있다.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8번. 그래서 협의의 묵권대리는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소급, 유효.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 자, 봐봐요. 여기가 장난 아니게 나와. 추인. 성질? 이런 게 별로 안 나와. 상대방하고 소급효 있다는 거. 어마어마해. 추인은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둘 다 그래서 7, 8번씩 나왔죠. 사례 문제로 딱 갑을병으로 내거든요. 정확히 외워놔야 돼, 정확히. 자, 이제 교재. 추인권. 묵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렇지.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재산 날릴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변해버린다. 더 이상 무효가 아니라 확정, 유효가 돼버린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 아닌 변해버리는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묵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불확정 상태다 이렇게도 나와요. 유동적 상태다. 유동적 무효 반드시 해야 돼요. 유동적 무효의 의미, 괄호 현재는 무효야. 그런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가변성 있는 무효, 유동적 무효.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 묵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원칙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럼 맞는 지문이야. 이 지문이 뜨면. 그렇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묵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한테 효력이 없지. 법조문이에요. 아까. 자, 추인 갑니다. 추인 성질. 추인권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다.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추인은 묵권 대리인 을한테 할 수도 있고 상대방, 계약 상대방 병에게 할 수도 있다. 조심할 것. 상대방 병에게 추인하면 바로 추인 효과가 발생해. 유효되는 효과가. 하지만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 요건을 갖춰야 돼. 갑이 묵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갑은
상대방에게 주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한테 추인했지만 을이 안 알려줘서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갑은 병에게 지가 추인했다는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다. 결국 을한테 묻고온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모른다면 당연히 대항할 수 없죠. 자, 추인 효과. 묻고온 대리행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원칙. 을이 계약한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법조문 그대로.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도 외우고 소급 유효가 된다. 이렇게도 외우고 소급 유효가 돼요. 추인은 유효로 만든 거니까 소급효가 있다. 묻고온 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여기가 뒤에 있죠. 묻고온 대리 상대방 그 세 개를 묶어서 별 3개 하죠. 별 3개. 뭐 다 별 3개지만 특히. 그래서 추인 관련 내용은 단골 지문이니까 다 하셔야 돼요. 다 합니다. 특히 밑에 3개. 장난 아니게 나와요. 정답 지문이에요. 자,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실히 무효됩니다. 이제 상대방 최고 철회 갑니다. 자, 상대방한테도 권리 2개 줬죠. 최고 철회권. 최고 철회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 법조문에서 거의 90% 나와요. 거의 90%. 자, 이 법조문을 이해하고 달달달 합니다. OX 걸을 정도로 외웁니다. 자,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즉, 을이, 아들놈이 타인의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즉, 묻고온 대리예요. 이 말은 묻고온 대리구나. 이 경우, 상대방한테 권리 주죠.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갑에게 추인할지 말지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물어볼 수 있다. 최고는 독촉 최고, 물어보는 최고예요. 자, 얘가 대리권이 없네? 추인할지 말지 이달 말까지 좀 알려주세요.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줄 것을 물어볼 수 있다. 본인에게. 자, 본인 갑이 병으로부터 전화받고 병이 정한 이달 말까지 그 기간 내에 추인할지 말지에 대한 답을,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라면 갑은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이게 최고에 관한 법조문. 이거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 알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밑줄. 누구에게 최고한다? 추인권자인 본인, 갑에게 하라는 거. 본인에게. 2번째, 동그라미. 교재 발에 동그라미 하세요. 하지 아니하면, 연락이 없었다면, 갑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 추인할 생각이 없죠. 효과는 추인 거절로 봐요. 추인 거절로 봐요. 누구에게 물어본다? 본인에게. 도달주의 아니에요. 발시인주의. 발자가 들어와야 돼요. 발송하지. 그 송자를 생략한 하지 아니했다면 생각이 없네. 연락 없으면 추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효과.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한 걸로 봐요. 이걸 외웁니다. 본인에게 하라는 것, 발신주의 작동된다는 것, 효과는 연락 없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는 것. 이 3개를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대로. 자, 철회권 갑니다.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자, 을이 묻고온대로 한 계약은 본인 갑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즉 본인 추인 전이라면 상대방 병은 철회 상대방이에요. 갑한테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묻고온 대리인에 대해서 이 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합니다. 계약이 날라가요. 확정무효.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시험 나와요. 그러나 을하고 병하고 계약할 당시 상대방 병이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 소수로 부정해요. 철회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상대방의 철회권인데 철회 상대방. 본인한테도 할 수 있고 묻고온 대리인한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철회는 대리권 없다는 사정을 몰라야 돼. 상대방이. 선의만. 만약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병이 계약할 때 알았다면 아기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어요. 이게 8번 나왔어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법 조문이에요.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그래서 협의무권 대리는 법 조문이 훨씬 잘 나와요. 대부분 판례 몇 개 안 되거든. 그래서 법 조문 싸움이에요. 협의무권 대리는. 자, 이제 이 조문 2개, 최고 철회를 결국 이 조문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한번 이해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설명 들어봐요. 갑, 을, 병. 을은 될 건 없는 무권 대리. 자, 상대방에게 만약에 5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이에요. 상대방 최고 철회니까 상대방은 알고 보니까 저놈이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5억짜리를 지가 1억에 싸게 샀네? 그러면 원래 무권 대리니까 본인에게 무효거든요. 1억에 못 가져와. 그러면 상대방은 1억에 가져오려면 본인이 추인을 해서 유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해지길 원해. 따라서 병은 본인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추인해주세요라는 생각이 담긴 마음으로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게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추인을 원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철회로 날리거든. 잘 샀을 때 최고가 나와요. 병 입장에서는 잘 사야 돼. 갑이 추인을 해주길 원해. 근데 아직 추인을 안 해줘. 그때 추인할지 말지. 속마음은 추인 좀 해주세요.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좀 해주세요. 최고권을 주죠. 자, 그래서 병은 추인권자에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는 거예요. 무권 대리는 추인권이 없죠. 그래서 법조문 봐요. 누구한테 최고한다? 본인에게. 법조문 2번째 줄 있죠. 본인에게.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에게는 추인 못해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그래서 최고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무권 대리인 X. 좀 이따 나와요. 자, 이게 최고예요. 그 최고가 나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잘 샀을 때. 만약 못 샀으면 여기 밑에 있는 철회권을 행사해요. 잘 샀을 때 최고권. 똑같아. 본인의 추인 거절권도 잘 팔았으면 추인, 못 팔았으면 추인 거절이거든. 똑같아. 최고는 잘 샀을 때 추인을 원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최고. 누구한테 최고한다? 최고 상대방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본인에게.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할 수가 없어요. 무권 대리인은 추인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서 너 추인할래 말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추인권이 없기 때문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 2번째.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연락이 없어. 이달 말까지 연락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은 추인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는 못 판 거지. 추인을 할 일이 없어요. 99.9% 상대방한테 최고가 날라오죠. 절대 갑은 추인 안 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 왜? 이놈이 잘 샀다는 얘기는 갑 입장에서는 못 팔았다는 얘기거든. 헐값에. 추인을 해줄 일이 없어요. 따라서 항상 연락 없어요. 연락 없어요. 최고하면 연락 없어. 연락 없어. 문제는 보통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여기서는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병이 정한 기간 내에 발하지 아니하면 발신주의 발하지 않으면 결국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는 갑은 연락 없으면 추인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추인 거절. 이걸 외워요. 최고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하라는 것. 발신주의 작동된다는 것. 발하지 않으면 연락 없었네 생각하고.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본인은 추인할 생각이 없는 거네.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이 법정 그대로 외워야 돼요. 자, 추인의 성질, 최고의 성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 이거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뭐니? 의사표시랑 비슷해. 물어보니까. 근데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야.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왜 최고는 분명히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유, 이게 이유예요.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내가 원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이 정한 효과. 법은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봐버리거든. 나는 주인을 원해.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법은 연락 없으면 주인 거절한 걸로 본다. 따라서 법률 규정이에요. 이 최고는 법률 규정 동네에 속해.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거기를 안 해서 지금 조금 그래.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을 구성해. 법이 정한 효과가 나요. 우리 배웠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필수 요소. 당사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하든. 하지만 최고는 나는 주인 결과를 원해. 하지만 우리 법은 연락 없으면 주인 거절로 봐버려. 내가 원한 주인 효과를 주지 않아요. 법이 정한 효과. 그래서 최고는 원래는 의사표시인데 법이 내가 원한 효과를 주자 반대, 거절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건 동네가 법률 규정에 속해요. 이 법 전문이잖아.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사의 통지로서 최고는 동네가 준 법률행위에 속해요. 준 법률행위가 뭐냐? 비슷할 준자예요. 비슷할 준자. 의사의 통지라는 얘기는 의사표시랑 비슷해. 근데 의사표시라고 최고를 동네를 규정짓지 못하고 의사의 통지라고 단어를 바꿔야 돼. 왜? 의사표시 아니니까. 준 법률행위라는 것은 뒤에 놈하고 비슷해. 준. 하지만 뒤에 놈은 아니에요. 즉 준 법률행위 개념 뒤에 놈 법률행위랑은 비슷해. 비슷할 준. 하지만 결코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이게 준 법률행위의 의미예요. 뒤에 놈이랑 비슷해. 비슷할 준. 하지만 결코 뒤에 놈은 아니야. 법률행위랑 비슷해. 의사표시랑 비슷해. 하지만 결코 의사표시도 아니다. 법률행위도 아니다. 의사표시 아닌 의사의 통지. 법률행위 아닌 준 법률행위. 이유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동네로 갈 수가 없어요. 법률 규정 동네. 그래서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 있는데 그중 대표가 준 법률행위.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거 외워야 돼요. 최고란 물어보는 최고인데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야. 그러면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요. 어머나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거 취소, 해제, 최고, 추인 나오면 최고가 답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취소,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추인, 의사표시. 철회, 의사표시. 하지만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다음 중 준 법률행위인 건 최고가 답이에요. 결국 이걸 외우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최고의 성질이에요. 자, 외워요. 제가 외워요 하면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상대방 병이 을한테 계약할 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 악의 상대방이라고. 자, 악의 상대방. 보통 우리는 선의를 보여주고 너 대리권 없는 거 아는 거야? 나쁜 놈이네. 대리권도 없이 위임장 위조해서 계약파는 알면서 샀어? 보호 안 해줄 거야. 그럼 최고권이라는 권리를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리권 없는 걸 알고 산 상대방 병이라도 오타다. 최고할 수 있다. 오타예요. 최고 뭐야 지금 오타를 냈네.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정답 줍니다. 그래서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점을 알고 산 병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유. 최고권이라는 권리를 이놈한테 줘도 본인은 추인 안 해주거든. 어떤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상대방이라도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최고예요. 최고. 이제 철회 갑니다. 철회. 자,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져요. 5억짜리를 10억에 계약한 거죠. 그럼 병 입장에서는 2배나 주고 샀죠? 날려야지. 이게 철회예요. 철회합니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2배나 주고 산 거야? 철회합니다. 그냥 날리는 거. 따라서 철회하면 이 계약은 확정 무효가 돼요. 추인하고 반대요. 추인하면 확정 유효. 철회하면 확정 무효. 그러니까 철회할 때 이렇게 날린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철회는 날리는 거. 추인은 확정 유효. 자, 비싸게 산 병은 철회합니다. 쏘아버리면 무로 날려버려요. 즉 10억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최고나 철회는 반대 상황인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철회는 날려버리는 의사표시다. 가장 중요한 거. 철회는 대리권 없다는 점을
몰라야 돼요. 철회는 선이만, 철회는 대리권 없다는 점을 전혀 병은 모르고 계약해야 돼. 철회는 선이만 외웁니다. 따라서 법조문대로 대리권 없다는 걸 상대방 병이 알고 있는 악의의 병이라면 철회권 이 힘 주지 않아요. 나쁜 놈한테 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는 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8번 나왔어요. 8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철회는 선이만,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결국 조문이잖아요. 이 법 조문에서 거의 나와요. 협의문건들이는. 나중에 대법원 판례 몇 개 안 돼. 정말이에요. 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법 조문이. 자, 하나 더. 철회는 누구한테 하느냐? 을한테 할 수도 있고 본인한테 할 수도 있어. 이게 최고하고 다른 점이에요. 최고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물어봐야 돼. 하지만 철회는 본인 갑한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어요. 자, 시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유효로 돼버려. 확정유효가 되면 날릴 수가 없어요. 확정유효됐으니까. 따라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먼저 한 놈이. 먼저 확정시켜버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게 법조문 이거예요. 철회권 봐봐요. 법조문 봐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여기야. 본인의 추인 있을 때까지. 본인 추인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시점은 추인 전에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본인이 추인해버렸다. 그러면 철회할 수가 없다. 여기 있어, 여기.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리면 확정유효. 확정됐으니까 날릴 수가 없어요. 철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추인하면 철회 못해. 상대방이 먼저 철회했다? 본인은 추인 못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해. 10억이에요. 본인은 잘 팔았으니까 추인하고 싶고 상대방은 못 산 거지. 본인이 잘 팔았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비싸게 산 거죠. 따라서 추인하고 철회는 같은 상황에서 나와. 그럼 먼저 한 놈이 이겨. 먼저. 상대방한테 전화 오죠. 여보세요 하면 안 돼. 추인 쏘아버려야 돼. 바로 여보세요 하는 순간 상대방이 철회 날라오거든. 본인은 추인. 본인한테 전화 와. 그럼 상대방은 여보세요 갑 인사 나눌 필요 없어. 철회. 먼저 철회 쏘아버리면 본인 추인 안 했잖아. 먼저 한 놈이 이겨. 뭐 안부 묻고 그러지 마. 먼저 하면 무조건 이겨버려요.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철회는 추인 전까지. 추인 마찬가지. 철회 전까지. 그래서 추인했다. 철회 못해. 철회했다. 추인 못해. 자, 이제 마지막 교재 한번 읽고 끝낼게요. 최고. 무권대리행의 상대방. 그 머릿속으로 병을 생각하셔야 돼요. 병은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그럼 갑을 넣어서 읽어야 되고.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여부에다 확답, 답점해서요.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최고예요. 물어보는 최고. 최고할 수 있다. 자, 이달 말까지 답점해 주세요. 병이 갑한테 전화했죠. 본인 갑이 병이 정한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의 동그라미, 발신주의 작동돼요. 도달주의 아니야. 발하지 아니했다면 연락 없었던 거죠.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어. 추인할 생각이. 따라서 법은 어떻게 규정해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는 법률행위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속해. 그래서 법률 규정 동네에 해당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이게 법률 규정이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요. 법률 사실을 배우면. 자, 병이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점을 알고 산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게 철회하고 다른 점이에요.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어. 이걸 이해해야 돼. 단순히 막이 올라면 헷갈리거든요. 물어봐. 칼자루는 갑이 쥐고 있으니까 물어봐.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권리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칼자루는 본인이 쥐고 있으니까 물어봐. 최고권 줍니다. 철회. 상대방 병이 이 계약을 철회로 날려버리면 날라갑니다. 확정? 무효. 확정 무효. 자,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 병은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점에 몰라야 돼요. 철회는 선이만 외워야 돼요. 철회는 선이만. 따라서 계약할 때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는 없다. 여기 왕별. 철회권 두 번째 왕별. 그 다음 왼쪽 최고권은 전체가 별 3개 하십니다.
악의 상대방, 거기는 왕별. 어차피 별 3개 왕별 하란 얘기 무조건. 별 3개 왕별 반드시 나와요. 협의 문건 대리는 지금까지 본 주인, 최고, 철회 여기서 반드시 나와. 물론 여기 이제 아직 하지 않은 대본 판례를 더하면 완성이 되는 거고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해야 돼. 유동적 무효 4번 나왔어. 4번.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해마다 협의 문건들이 나와서 그래요. 자, 됐네요.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4주차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초하고 그다음 물권 청론,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에 물권행위 유인론, 총론의 기초되는 몇 가지 하면 아마 3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